하늘은 정말 맑고 좋은데 내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조울증이 뭘까? 그리고 중독성이 뭘까? 저희 남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서 내가 주변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을까. 17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남편과 분리가 되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대물림 되는 아이들의 정신질환,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유전으로 정신질환도 대물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또 교회 신앙인으로서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기는 3대가 멸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차단시킨다, 관계를 멀찍이 떨어놓는다, 그건 둘째 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정말 상식이어야 되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조울증에 대해서 정말 역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거든. 근데 그 역같은 상황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싶고 아껴주고 싶은 사람에 의해서, 아이들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이거 나를 교묘하게 좌절과 분노와 우울함과 낙심으로 나를 빠뜨리게 하는 게 있어. 근데 나는 또 반대로 엄마잖아. 엄마는 뭘까? 엄마는 그럴 시간이 없지. 낙심할 시간이 없지. 또 들여다보고 또 아이에 대해서 또 상태를 살펴보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이 지속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낙심하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마음을 번민하기보다는 과연 진짜로 해결책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 대단한 것 같아. 정신병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 정신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도 힘들 수 있지만 더 힘든 사람은 정신병 환자와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 더 힘든 거야. 정말로.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단순히 차 안에서 내 자신이 혼자 나를 마주 대할 때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나는 나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너무 소중한 것 같아. 혼자 있을 때 적어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되거든.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해줄게. 그제였어. 하루 일과를 부랴부랴 마치고 딸하고 같이 스키장을 가기로 했던 날이야. 그래도 겨울인데 겨울 스포츠 한 번은 즐기고 가야 되지 않겠어? 딸은 그나마 스키를 잘 타거든.
나는 못하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 역시 피곤하지 않았겠니? 피곤했지. 그렇지만 또 운전을 했어.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달려갔지, 스키장에. 오랜만에 스키장에 갔더니 렌탈하는 방법이나 또 리프트 타러 올라가는 길이나 그리고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감각들을 다 잊어버렸더라고. 아무튼 힘들고 고됐어. 근데 아무튼 3시간을 리프트권 3시간을 예약을 했고 그거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 딸한테 물어봤지. 딸한테 점수도 따고 싶었고 많이 돌봐주지 못했던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어서 어땠니? 기분은 어땠니? 재미있었니? 즐거웠니? 딸의 마음과 기분과 감정을 세심하게 살펴주고 싶었지. 그리고 물론 차 안에서 딸은 나한테 역력하게 정신병 환자의 모습을 드러냈어. 그래도 뭐 그냥 넘어갔지. 특별한 거 아니니까. 가령 예를 들면 나한테 반말을 쓴다든지 그리고 뭐 아무튼 어처구니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신의 고집을 피우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가급적이면 딸의 기분과 감정을 상하지 않고 잘 넘어가려고 무던하게 애를 쓰면서 돌아오는 길이었어. 나는 몹시도 피곤했지. 1시간 반 운전해서 스키장 도착하고 스키장에서 또 갑자기 3시간 동안 스키를 타면서 스키를 탄 게 아니고 거의 뭐 끌다시피 하면서 온몸은 그래도 땀으로 흠뻑 젖었더라고. 그리고 또 1시간 반 동안 또 운전을 하고 집으로 왔잖아. 근데 집에 도착했는데 아파트에 주차장이 돼서 딸이 갑자기 하는 말이 자신이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자기는 1시간 동안 잠을 자고 가겠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상식 안에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추운 스키장에서 땀을 흘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집에 가서 씻고 추운 스키장에서 있었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편안하고 아늑한 집에서 잠을 자는 게 맞지 않니? 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을 자다가 경비 아저씨들이 지나가다 차에 김이 서려 있으면 뭐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여다보실 거 아니야. 그리고 굳이 아파트 주차장에 담배 피러 내려오는 인간들도 많은데 그런 물론 차 안이라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지 않는 이 부분에서 왜 굳이 차 안에서 잠을 1시간 동안 자겠다고 하는 건지 어르고 달래고 사정도 해봤어. 나 자신으로서는 몸이 천근만근 피곤하고 빨리 가서 나는 씻고 눕고 싶고 내가 보호자인데 딸이 그냥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잔다고 생각하면 엄마로서 발 뻗고 잘 수 있겠니? 불면의 시간이지. 그래서 딸한테 처음에는 욕을 뱉고 싶었지만 그것도 참았어. 두 번째로 어르고 달래고 달랬지만 얘가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엄마, 아니 엄마라고 하지 않았어. 난 너가 싫어 라고 말을 하면서 1시간이 아니고 밤새 내내 아파트 차 안에서 주차된 아파트 주차장
주차된 차 안에서 밤새 내내 잠을 자겠다는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딸에게 점수를 따고 싶고 딸에게 잘해주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왔던 이러한 스키장에 다녀왔던 일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이 이렇게 매짐이 돼야 될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 맞아. 조울증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게 이 병인 것 같아. 내가 여태까지 지켜본 바로는 그래.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였지. 이런 에피소드가 남편과에도 굉장히 많았지. 그럴 때마다 나는 점점 이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가진 애를 썼다. 그런데 너희 정말 중요한 거 알려줄게. 정신병은 말이야, 병리적이라고 표현해. 병리적이라는 건 뭐겠어? 정상이지 않다, 특이하다, 그런 거야. 정상인이 특이한 거, 정상적이 않는 것을 마주치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정답이야. 이해하려고 하지 마. 정신병 환자의 가족분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절대 본인의 가족 중에 있는 정신병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받아 안아주세요. 받아 안기 힘들죠. 네, 저 역시도 힘들겠고 어렵고, 스키장까지 왔다 갔다 왕복 3시간에 스키장 리프트 타면서 스키 땀을 흘리고, 그런 시간 3시간, 도합 6시간 동안 땀에 쪄들고 그랬는데 쉬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더 이상 조울증과 마주했을 때의 대처 방법은, 싸움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싸워봤자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참아냈습니다. 그냥 아이랑 같이 아파트 주차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1시간 동안 잠을 잤고, 저는 1시간 동안 땀 흘려서 몸이 젖어서 추웠는데 덜덜 떨면서 그 1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견뎌내는 거 외에는 이럴 수 있구나.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뭔지 아세요? 일본의 그 히키코모리라는 것이 부모가 죽어야 끝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내 인생도 내가 죽어야 이런 것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 언뜻 느꼈던 감정, 슬픔, 아픔, 고통, 힘듦, 분노, 이런 부분이었죠. 근데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이것을 견뎌내오다 보니까 반대로, 그래, 그러지 뭐, 기다리지 뭐, 그리고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 이런 대담한 제 자신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요. 정신병,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진 가족, 장애를 가진 환자분의 가족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환자를 이해하려고 자신과 같은 연장선에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그런 안 좋은 감정 당연히 느낄 수 있죠. 근데 응원하고 지지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버텨 나가고 있고 버텨 내오고 있잖아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싸움이다. 막막함도 있죠. 근데 저는 여전히요. 제가 혼자서 양극성 정동 장애와 ADHD에서 H를 뺀 ADD 두 아이랑 살아가고 있고요. 경제적인 것도 제가 돌보고 있고요. 그러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힘내시고 정신병에 대해서는 절대 여러분과 같은 기준은 상식 안에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묻어두고 덮어주고 안아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라는 말 드리겠고요. 의외로 이러한 장애를 가졌던 위인들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